공포영화 두려움을 부추겨준 대사 베스트 10. 잔이가 왔다. 그들이 왔다. 공포영화의 두려움을 한껏 부추겨준 대표적인 대사이다. 의들 문기는 효과적인 대사로 등장인물과 함께 기억되고 있다. 어떤 공포영화 대사들은 너무나 상징적이어서 대중문화에 강한 울림을 전파시켜주고 있다. 비평가들은 공포 장르는 피와 혼돈 속 상황에서 더욱 미묘하고 섬뜩한 대사들을 들려주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대사들은 등장인물들이 느끼는 상황에 대해 더 깊은 의미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해내고 있다. 캐릭터들이 느끼는 고통, 영화가 제시하는 주제를 부각시켜준다. 사탄의 유혹부터 대대로 이어져온 트라우마, 그리고 허무주의적 악에 이르기까지. 공포영화의 가장 큰 힘은 비명이 아니라 대사 언어에 있다는 것을 입증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던 공포영화. 강한 여운을 더해주었던 명대사 베스트 10을 소개한다. 추천은 영화 전문지 할리우드 리포터. 1. 죄는 결코 죽지 않는다. 캐리 1976. 캐리의 피로 물든 클라이맥스. 주인공은 위로를 간절히 바라며 집으로 돌아온다. 수치심과 절망에 빠진 시시 스페이색이 연기한 공포영화의 아이콘 캐리. 어머니이자 광신도인 마가렛 화이트에게 다가간다. 마가렛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것에 대한 복수를 가한 딸에게 동정심을 드러내지 않는다. 오히려 모치는 기도를 하자고 제안하며 불길한 말을 내뱉는다. 죄는 결코 죽지 않는다. 대사는 마가렛이 딸의 영혼을 구원 세이브하기 위해 캐리를 공격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캐리가 복수를 펼치지 직전에 들려오고 있다. 비극의 그림자 속에서 펼쳐지는 짧은 대화는 억압과 유전된 트라우마라는 캐리의 핵심 주제를 완벽하게 드러내주는 설정이 되고 있다. 마가렛의 언급은 예언이자 저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서구 영화 비평가들은 마가렛의 대사는 죄, 죄책감, 그리고 처벌이 어머니로부터 딸에게 순환적으로 전해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징표라고 설명해주고 있다. 마가렛의 더 유명한 장광설에 가려지곤 하지만 죄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은 잔잔한 공포로 남아있다. 고통은 한 번 뿌리면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캐리가 죽음에서 돌아온 듯한 충격적인 마지막 공포를 예고해주고 있다. 엄마 그녀를 죽여. 13일의 금요일 1980. 제이슨 V.R.이 레망가 슬래셔 영화의 아이콘이 되기 전 어머니 파멜라는 영화 13일의 금요일에서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날카로운 도끼 칼 마체테를 휘두르고 있다. 살인자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 파멜라는 아들이 익사했던 순간과 엄마, 저 여자를 죽여 라고 재촉하는 목소리를 떠올리고 있다. 슬픔에 잠긴 어머니. 광기를 통해 아들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는 모습은 매우 불안한 순간이 되고 있다. 이 대사가 들려오는 장면은 공포와 비통함이 뒤섞인 슬픔으로 가득하다. 아들이 상상하는 유령과 대화하는 파멜라 목소리. 부드러움에서 광기로 서서히 돌변하고 있다. 살인을 부추겨주는 대사는 그녀의 심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엄마 그녀를 죽여 라는 대사는 얼굴 없는 살인 행각으로 보였던 것을 방치와 슬픔에 시달리는 한 여성의 이야기로 변경시키는 단서가 되고 있다는 풀이를 해주고 있다. 많은 관객들은 13일의 금요일이 제이슨의 학살이 아니라 어머니의 비극으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종종 망각하고 있다. 배역을 맡은 베시 팔머의 연기와 대사는 더 큰 찬사를 얻어냈다. 팔머의 연륜은 복수를 불안하게 모성적인 것으로 변형시키는 동시에 필수적인 모자 관계의 테마를 설정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칭송을 듣는다. 3. 눈물은 그만, 고통은 낭비일 뿐이야. 헬레이저 1987. 커스티 코튼이 세노바이트들을 헬레이저의 한 병원으로 소환하게 된다. 그녀는 자비를 간청하고 있다. 악마들 우두머리 피네드는 차갑게 대답한다. 눈물은 그만, 좋은 고통을 낭비하는 짓이야. 대사는 클라이브 바커의 악몽 같은 세계관이 드러내 주고 있는 가학적 우아함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있다. 대사를 발설하는 순간 헬레이저의 역설을 강조해주고 있다. 괴물들은 고문자이자 철학자이기도 하다. 피네드는 단순히 커스티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고통의 예술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눈물은 그만, 고통은 낭비일 뿐이야. 이 대사의 리듬과 어조, 정중하면서도 삐딱한 는 고통을 행위로 여기는 존재를 반영합니다.
우리가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거야. 살벌함을 드러내고 있는 이 대사는 모든 관심을 끌어들이고 있다. 눈물은 그만, 고통은 낭비일 뿐이야라는 대사보다 훨씬 더 불길한 분위기를 노출시켜주고 있다. 시적이고 음울한 유머가 넘치며 잔혹함을 의식으로 바꿔놓을 만큼 차분함을 전달하고 있다는 공감을 듣고 있다. 헬레이저 전반에 걸쳐 피네드가 털어놓는 웅변은 그의 악행을 잊을 수 없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다. 4. 이봐, 내 입에서 나오는 다음 말은 마크 트웨인처럼 멋진 욕설이어야 해. 내 묘비에 새겨질 것이 뻔하니까. 악마의 거부자들이 쳐노. 롭 좀비 감독의 잔혹한 영화 악마의 거부자들. 오티스 파이어플라이는 살인자들 중 가장 섬뜩할 정도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인물이다. 모텔 인질극 장면. 한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엽다. 오티스는 섬뜩하게 대답한다. 이봐, 내 입에서 나오는 다음 말은 마크 트웨인처럼 멋진 욕설이어야 해. 내 묘비에 새겨질 것이 뻔하니까. 오티스의 차분하고 냉정한 대사. 가학성과 시적 아름다움을 융합하고 있다. 외치는 것이 아니다. 흡사 성경처럼 속삭이고 있다. 오티스의 저속한 유머와 문학적 표현 사이의 대조는 이 순간에 초현실적인 세련미를 부여한다는 풀이도 받고 있다. 오티스가 영화 전반에 걸쳐서 자신의 잔혹함을 어떻게 미화하는지 보여주는 창과 같은 대사로 회자되고 있다. 악마의 거부자들에서 가장 강렬함을 던져주는 대사는 간혹 폭력적인 장면에서 가려지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좀비 감독의 가장 날카로운 필치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 진정한 공포는 항상 비명을 지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돌발적 행동 이전의 고요함이 가장 무섭다는 속설을 떠올려주고 있다. 5. 맛있게 살고 싶으세요. 마녀 2015. 로버트 에거스의 소설 마녀. 마지막 부분에서 토마시는 가족과 신앙을 잃게 된다. 갑자기 가족이 사육하고 있는 염소 블랙 필립은 말한다. 맛있게 살고 싶으세요. 대사는 제안이자 유혹, 악마가 속삭이는 약속과도 같다. 장면은 잊히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들려오고 있다. 깊고 매혹적인 목소리는 토마신에게 고통을 버리고 권력을 받아들이라고 권유한다. 맛있게 살아라라는 구절은 청교도적인 세상에서 자유, 쾌락, 그리고 자기 결정권을 향한 황홀한 은유가 되고 있다. 현대 공포 소설에서 다층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대사는 드물다. 단순히 악과의 계약에 관한 것이 아니다. 억압으로부터 해방에 관한 것이다. 종종 밈으로 활용되고 있다. 마녀에서 이 대사가 들려오는 순간 토마신 비극이 승리로 죄악이 행위로 변모하는 순간이 되고 있다. 6. 리메이크의 첫 번째 규칙을 잊었군. 7. 원작에 손대지 마. 스크림 4만 2011. 강력한 공포 프랜차이즈 네 번째 작품 스크림 4. 시드니 프레스코트는 다시 한번 새로운 고스트페이스 살인마와 마주하게 된다. 이번에는 명성에 목마른 그녀의 사촌질이다. 질이 새로운 세대를 위해 이야기를 재창조했다고 자랑한다. 시드니는 그녀를 쏘아보면서 리메이크 첫 번째 규칙을 잊었구나. 7. 원작에 손대지 마라고 경고한다. 이 장면은 스크림 시리즈 자의식을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다. 시드니가 반격하는 것이 아니다. 웨스 크레이븐 감독이 할리우드 리부트 집착에 맞서 싸우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이 대사는 은유적 해설과 진정한 악당의 면모를 결합시켜 카타르시스적인 결말을 선사하고 있다. 스크림4는 이전 작품들만큼의 찬사를 받지는 못했다. 이 대사는 진정한 공포 영화의 정수라고 칭송받는다. 시드니는 영화계에서 가장 자의식이 강하고 오래가는 최후의 여성 중 한 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하고 있다. 영화의 작품 수준과 관계없이 시드니는 영원히 반항적이고 재미있고 죽일 수 없는 존재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7. 당신이 집에 있었기 때문이야. Because you were home. 스트레인저스 2008. 스트레인저스. 가면을 착용한 3명의 악당. 부부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 무단 침입한다. 무고한 시민을 향해 무자비한 공격을 시작한다. 어두운 클라이맥스와 몇 시간 동안의 고통 끝에 공포에 질린 부부는 마침내 가면을 쓴 악당들에게 왜 자신들이 표적이 되었는지 묻는다. 답은 소름 돋을 정도로 간단하다. 당신이 집에 있었기 때문이야. 동기, 복수심, 이유도 없다. 대사는 최소한의 잔혹함을 제시하고 있다. 논리를 배제함으로써 스트레인저스는 원초적인 공포,
즉 무작위적이고 무의미한 폭력을 파고든다. 괴물이 아니라 인간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공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현대 공포 영화에서 가장 무서운 대사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평범하고 단순한 표현 때문이다. 악은 정당화가 필요 없다. 때로는 그저 문을 두드릴 뿐이다. 뛰어난 연기에도 불구하고 명작들 사이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아 더욱 섬뜩하게 느껴진다는 리뷰를 듣고 있다. 8. 당신은 이야기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올 수밖에 없었어. 캔디맨 1992. 캔디맨은 도시 전설에서 영감을 받은 현대 민담을 선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헬렌 라일이 어두컴컴한 주차장에서 캔디맨을 처음 만나게 된다. 캔디맨은 어둠 속에서 나타나 당신은 그 이야기에 만족하지 못했으니 어쩔 수 없이 오게 됐어라고 말한다. 그가 빗속으로 들어서며 얼굴을 드러낸다. 따뜻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 이 대사는 도시 전설의 본질, 즉 호기심과 불신이 신화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방식을 간결하게 포착해주고 있다. 캔디맨 등장은 복수가 아니라 성취를 상징하고 있다. 헬렌의 회의적인 시선이 그를 불러들여 이야기꾼과 이야기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 더욱이 이 대사는 캔디맨의 불안하고 매혹적인 면모를 더욱 강조해주는 설정이 되고 있다. 토니 토드가 캔디맨으로 출연하고 있다. 공포스러울 뿐만 아니라 매혹적이다. 눈동자 주변에 꿀벌이 앉아있는 독특한 포스터 이미지, 잊혀지지 않는 배경음악, 그리고 당신은 이야기에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올 수밖에 없었어라는 발언은 공포 영화에서 가장 우아한 대사 중 하나이다. 매혹적이면서도 애절함을 전달시켜주는 대사. 캔디맨을 인간의 공포와 민속에 대한 욕구가 만들어낸 비극적인 신앙의 신으로 각인시켜주고 있다. 9. 그는 매우 퀴어처럼 보이는 노신사입니다. 선생님, 프랑켄슈타인의 신부 1935. 프랑켄슈타인의 신부. 프리토리우스 박사가 프랑켄슈타인의 성에 도착하게 된다. 박사를 영접하고 있는 괴짜 한여민이 그는 매우 퀴어처럼 보이는 노신사입니다. 선생님이라고 말한다. 유머를 위해 연출된 장면이지만 표면 아래에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공개적인 게이 영화인 제임스 웨일이 감독한 프랑켄슈타인의 신부. 개봉 당시 LGBTQ에 대한 암시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인정받는다. 프리토리우스의 진영, 연극적인 태도, 그리고 프랑켄슈타인과의 유대감 등을 전면에 내내세우고 있다. 미니의 대사는 관객들에게 보내는 의도적인 윙크라고 해석된다. 돌이켜보면 이 짧은 대사는 혁명적인 것으로 느껴진다는 찬사도 쏟아졌다. 1930년대 공포 영화에서 퀴어 성향을 교묘하게 드러내면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것이다. LGBTQ 커뮤니티가 퀴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이 문기는 더욱 노골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한때 암호화되었던 것이 이제는 기념되는 순간이 된 것이다. 일관화되었던 순간이 LGBTQ 공포 역사의 초석으로 바뀐 것이다. 10. 나는 단 하나의 생명체의 동정심만으로도 모든 것과 화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 안에는 당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랑과 당신이 믿지 못할 분노가 있다. 하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다른 하나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프랑켄슈타인 1994. 케네스 브레너 감독 프랑켄슈타인. 괴물은 창조주에게 동반자로 받아줄 것을 간청한다. 빅터는 거부한다. 괴물은 경고한다. 내 안에는 당신이 상상도 못할 만큼의 사랑이 있다. 당신이 믿지 못할 만큼의 분노가 있다. 하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다른 하나를 만족시키겠다. 메리 셸리의 원작 소설에서 인용한 대사이다. 괴물을 완벽하게 인간화하는 설정이다. 단순한 위협이 아니다. 외로움, 자의식, 그리고 고통에서 비롯된 간청이다. 괴물의 유창한 언변은 빅터의 오만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진정한 괴물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된다. 비록 이전에 공개됐던 프랑켄슈타인 영화들의 고전적인 대사들에 가려져 있지만 이 대사는 매우 아름다운 분위기도 풍겨주고 있다. 공포가 깊은 감정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관객들에게 일깨워주는 대사로 각인되고 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괴물성이 아니라 공감의 상실이라는 사실. 가장 거대한 공포 영화 주제를 떠올려주고 있는 대사로 기억되고 있다. 괴물이 사회에 의해 오해받고 악당으로 몰린다는 사실을 노출시켜주고 있다.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충격적인 공포 영화 대사로 인정받고 있다.